밤 11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느리 박지우가 들어섰죠.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니 한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개질을 하다 말고 며느리를 맞이했죠. 지우야 왔니?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왼쪽 뺨,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죠. 빨갛게 부어오른 5개의 손가락 자국. 명숙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죠. 명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위에 검은색 코트를. 어디 가세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조용히 문을 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발걸음이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뺨을 때린 건 단 1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건 평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한명숙의 아들 한준호와 박지우의 결혼식.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식이 열렸죠. 명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죠. 우리 딸 잘 왔어. 이제 가족이야.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환영받는 기분이었죠. 지우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난했고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최서연, 그 무리의 리더였죠. 예쁘고 집안도 좋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괴롭혔습니다. 직접 손대지는 않았죠. 다만 무리를 이끌며 지우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급식판을 일부러 치거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웃거나. 지우는 참았습니다. 졸업만 하면 끝날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정말 끝났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지우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따뜻한 시어머니를 얻었죠. 명숙은 지우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아침마다 챙겨주는 도시락, 밤늦게 들어오면 남겨둔 따뜻한 국. 지우야 오늘 힘들었지? 얼른 씻고 자렴. 명숙은 평범한 60대 주부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항상 입는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 준호는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명숙은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검소하게 살아왔죠.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우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15년 만에 재회.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대장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명숙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편지니? 지우가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읽었죠. 가지 않아도 돼.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억지로 마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젠 괜찮아요. 이제 달라졌잖아요. 당당하게 가고 싶어요. 명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나와. 알았지?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명숙은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토요일 저녁 7시. 지우는 정성껏 화장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난 이제 달라. 당당하게 가자. 준호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여보 힘들면 전화해. 바로 데리러 올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30명 남짓한 동창들. 반가운 인사들. 웃음소리. 지우가 들어서자 몇몇이 돌아봤습니다. 박지우? 오랜만이다. 어색한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지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그때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명품 핸드백, 진주 목걸이. 옆에는 남편도 함께였죠. 강민재, 30대 중반,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서연이 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발견했죠. 어머 박지우? 진짜 왔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잘 지냈어? 결혼했다며? 남편은 뭐해?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녀요. 회사? 어디? 뭐 하는 회사인데? 서연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지우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시댁은?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지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 그럼 평범하게 사는구나. 뭐 그것도 좋지. 우린 남편이 건설회사 임원이거든. 요즘 바빠 죽겠어. 서연은 계속 자랑했습니다. 새로 산 차,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 명품 가방. 지우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죠.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맥주와 소주가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들떠갔죠. 서연의 남편 민재가 취기가 올랐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야, 너희 학교 때 누가 왕따였다며? 갑자기 던진 질문.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박지우. 민재가 지우를 봤습니다. 너 왕따였어? 왜?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민재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럴 만하네. 되게 조용하고 뭔가 좀 어두워 보여.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말렸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시집을 갔어? 신기하네.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디가? 벌써? 재미없어? 지우가 비켜달라고 했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야, 가지마. 우리 옛날 얘기 좀 하자. 민재가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우가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그 순간 탁! 민재의 손이 지우의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지우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민재가 비틀거렸습니다. 미안. 실수야. 내가 너무 취해서.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서연도 그냥 남편의 팔을 잡았을 뿐. 지우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팠습니다. 뺨도, 마음도.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죠. 여보, 데리러 와줘. 30분 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지우야 왔니?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며느리의 왼쪽 뺨. 선명한 손자국.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에게 다가갔죠. 누가 그랬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명숙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지우야.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렸니?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실수로. 명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졌죠.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같은 눈빛. 이름이 뭐니? 지우가 놀라 명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름. 누가 때렸는지 이름을 말해. 강민재요. 친구 남편이에요. 하지만 정말 실수였어요. 술에 취해서. 명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알았어. 씻고 자렴. 내가 약 발라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명숙의 눈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죠. 옷장에서 검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위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이 들어 있었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용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죠. 긴 신호음. 그리고 연결. 여보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야? 30년 만이네. 일 좀 시작하려고.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명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 그래. 나야. 내일 아침 8시. 본사 회장실로 와. 준비할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했지. 이제 그때가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요일 8시.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한빛그룹 본사. 비서 정미란이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 30년 만에 회장을 만나는 겁니다. 한명숙. 한빛그룹 창립자. 국내 최대 패션 그룹의 전설적인 리더. 30년 전. 명숙은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손수 디자인하고 손수 바느질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갔죠. 독특한 디자인, 완벽한 품질, 합리적인 가격.
입소문이 났습니다. 가게가 커졌습니다.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한빛. 10년 만에 국내 톱 브랜드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그룹이 됐습니다. 패션뿐 아니라 건설, 유통, 금융까지. 명숙은 업계의 전설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 과감한 결단력, 완벽한 실행력. 하지만 30년 전 갑자기 은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우는 아들에게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명숙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주식은 그대로 보유했지만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죠.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명숙은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조용히.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때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단정한 바지, 편한 신발. 하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미란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었죠. 일 얘기하자. 강민재. 건설회사 임원. 소속 회사 이름 알아? 미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검색했죠. 강민재. 대한건설 상무입니다. 중경건설 사고요. 저희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협력업체? 네. 작년부터 저희 신규 주택단지 시공에 하청으로 참여 중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안으로 거래 중단 통보해. 이유는 품질 미달. 그리고 업계 전체의 블랙리스트 공유. 미란이 놀라 명숙을 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명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며느리를 때렸어.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님을?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을 때렸어.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미란의 눈에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잠깐. 명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래 중단만으로는 부족해. 그 사람 인생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단계적으로. 천천히. 본인이 왜 무너지는지 똑똑히 알 수 있게.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건 용서할 수 없지. 그날 오후. 대한건설 본사. 강민재의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무님. 한빛그룹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품질 미달이라고. 더 이상 협력 불가하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빛그룹. 대한건설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래처. 이게 무슨... 더 있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장실에서 걸려온 전화. 강상무. 당장 올라와. 민재는 비틀거리며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가 뭘 한 거야? 한빛그룹이 왜 갑자기 우릴 자르는 거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알아내. 당장 알아내서 해결해. 이러다 회사 망한다고.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죠. 왜? 도대체 왜?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실수한 일, 문제를 일으킨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은 완벽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동창회, 박지우.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평범한 애였잖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오전 민재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죠. 상무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한빛그룹에서.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주섬주섬 입었죠. 어서 모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단정한 옷차림.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민재는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 뺨을 때린 분이시죠? 민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 박지우의? 여성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죠. 민재가 명함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한빛그룹 창립자 겸 명예회장 한명숙. 명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재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빛그룹 창립자? 명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민재를 똑바로 봤죠. 네, 제가 한명숙입니다. 박지우의 시어머니고요.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빛그룹 창립자, 전설의 여성, 10조 자산가. 그 사람이 박지우의 시어머니?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실수였습니다. 명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제 며느리를 때렸어요. 뺨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명숙은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내려다봤죠. 술 때문이라고요? 그럼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말. 명숙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당신 회사 이번 달 안에 망할 겁니다. 당신은 업계에서 퇴출될 거고요. 그리고 당신 아내 최서연. 그 사람도 똑같이 만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대한건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빛그룹과의 계약 해지.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하나둘 손을 뗐습니다. 협력업체 명단에서 대한건설을 지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빛그룹이 싫어하는 회사. 그런 회사와 거래하면 자신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한건설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죠. 민재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사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내 최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죠. 미안해. 내가 박지우를 건드렸어.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지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박지우 시어머니가 한빛그룹 창립자래. 한명숙.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한빛그룹.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직접 왔어. 이제부터 우릴 무너뜨리겠대. 천천히. 단계적으로.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하던 박지우가 그의 시어머니가 한빛그룹?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이 밀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됐죠. 서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 같은 시각 한빛그룹 본사. 명숙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란이 정리한 강민재와 최서연의 상황. 대한건설 파산 절차 진행 중. 강민재 해고 완료. 최서연 명의 자산 조사 중. 동창회 참석자 명단 확보.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 참석자들. 방관했던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 경고 메시지 보내.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주의 대상으로 등록. 미란이 기록했습니다. 며느리님께는 알리시겠습니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우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언제?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을 때. 모든 게 정리됐을 때 말할 거야. 미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저녁. 지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어머니 다녀왔어요. 명숙이 미소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씻고 밥 먹자.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뺨의 멍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숙과 지우. 준호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지우야. 네? 동창회 이후로 연락 온 거 있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들 조용해요. 명숙은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은 거야. 나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 지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화 안 나세요? 뭐가? 제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하냐고 준호 오빠는 화났는데. 명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화는 나지. 많이 나. 하지만 경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요?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했잖아.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재와 최서연은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세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강제 집행했죠.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은 울며 짐을 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모두 중고로 팔아야 했습니다. 민재는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빛그룹의 블랙리스트. 업계 전체가 알고 있었죠. 이력서를 내면 이틀 후 거절 통보. 면접을 봐도 다음 날 탈락.
민재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서연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죠. 동창회에 함께 있던 친구들. 그들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 고과가 나빠졌다거나, 승진해서 누락됐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거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동창회 단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거 혹시 박지우 때문 아냐?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지우가 맞았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일부는 웃기까지 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 거실에서. 지우야, 할 얘기가 있어. 지우가 명숙 앞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명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이거 봐. 지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빛 옷가게라는 간판. 이분이? 나야. 30년 전.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숙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점점 커지는 가게. 많아지는 직원들. 화려해지는 행사들. 나는 한빛그룹을 만들었어. 30년 전에.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국내 최대 패션 그룹으로.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한빛그룹을?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들을 위해 30년 전 은퇴했어. 준호한테는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맞았잖아. 동창회에서. 그 사람들이 널 때렸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내 며느리를 건드린 사람들. 용서할 수 없었지. 어머니. 명숙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미소 짓는 젊은 명숙. 이 가디건. 내가 처음 디자인한 옷이야. 30년 전. 이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 지우가 명숙의 가디건을 봤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바로 그 가디건. 난 항상 이걸 입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명숙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지우가 명숙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명숙도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넌 내 딸이야. 누구도 내 딸을 건드릴 수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에게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한빛그룹을?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숨기고 살았어. 너한테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엄마는 충분히 평범한 엄마였어요. 아니, 최고의 엄마였어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아들. 준호가 지우를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계시잖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재와 최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죠.
서연은 친구들에게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피했습니다. 한빛그룹과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죠.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 2시. 문득 생각했습니다. 박지우. 그 조용하던 여자. 왕따였던 그 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단지 뺨 한 대 때렸을 뿐인데.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은 한빛그룹 본사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미란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민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최서연 카페 설거지 근무 중, 자산 전부 청산, 신용 등급 최하위, 업계 복귀 불가능. 명숙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됐어.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 그들은 충분히 배웠을 거야.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명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이번에 잠깐 나왔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거야. 조용한 일상으로.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이. 명숙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할게. 하지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회사는 내가 잘 지켜줘.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숙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만든 이곳. 좋은 추억이었어.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명숙은 지우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인사동 거리. 두 사람은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 강민재 씨 부부. 어떻게 됐어요?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 이제 그들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 하신 거죠?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 당연한 일이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명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편이고 준호는 내 남편이고 우린 가족이야.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지우야.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 기억하지 마. 대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로부터 3개월 후, 명숙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 아침을 차려주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뜨개질을 했죠.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
여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과일을 깎아 내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명숙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지우가 명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며느리를 봤죠. 정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네. 3주 됐어요. 명숙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여보, 고마워. 할머니가 꼭 지켜줄 거야. 세 사람은 웃으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힘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킬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한편 강민재와 최서연은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편의점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불평 한 번 없이. 점주가 민재를 인정했습니다. 자네 일 진짜 잘하네. 정직원으로 전환할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도 카페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죠. 어느 날 카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다음 달부터 바리스타 교육 받을래요?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성실하잖아요. 기회 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과거의 오만함, 남을 무시하던 태도,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망쳤다는 걸. 민재는 어느 날 밤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박지우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떻게?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지라도 써볼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을 담아. 박지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을 때린 것, 과거에 괴롭힌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강민재, 최서연 올림. 편지는 일주일 후 지우에게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읽고 명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었죠. 어떻게 할 거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장은 안 할래요. 하지만 용서는 할게요. 마음속으로.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다 놓을게요. 명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6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지우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명숙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준호도 옆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닮았죠? 명숙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 쏙 빼닮았어. 지우는 병상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명숙은 손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은 때로 냉정하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기는 명숙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가 10조 자산가라는 걸. 필요하다면 언제든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명숙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동창회 친구들 중 몇몇이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사과의 메시지였죠. 지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죠. 명숙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를 챙기고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명숙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지우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명숙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명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사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회사 일 다시 안 하셔도?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거였어.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명숙은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힘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킬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해냈어. 지우가 명숙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명숙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아들을 안고 걸어오고 있었죠.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증오가 아니라, 가족이. 그것이 명숙이 진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한명숙은 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켜줄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